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알코아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개막된 뉴욕 증시는 IMF의 내년 세계 경제 전망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와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상향 조정된 2.5%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떨어진 마이너스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G8 정상들은 지금 당장 대규모 부양 조치들을 철회하기엔 글로벌 경제 상황이 너무 불안정한 상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회복이 보장될 때까지 재정 부양책을 철회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안철수 연구소 등 16개 주요 기관 및 기업에 대해 변종 악성 코드를 통한 2차 해킹이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와 함께 재공격을 받은 국정원은 사이버 테러 배후 세력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인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알코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개막된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소폭 올랐는데요. 다우는 0.2% 상승해 8,178로 종료가 됐습니다. 장 초반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치를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상승세로 출발했었는데요. 역시나 어닝 시즌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속에 주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닝 개막이 됐는데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예, 이제 오늘 다우지수 이제 혼조세에서 이제 결국은 강보합의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계속적인 하락세의 기조를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결국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우는 강보합의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 발표했었던 알코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나오는 만큼 내일 미국 증시는 이제 강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상승한 8,178.41포인트, 나스닥은 0.06% 상승한 1,747.17포인트의 장 마감한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 0.17% 하락한 879.58포인트의 약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은 어제 강보합에 장 마감하면서 지금 십자형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8,000선 내 부근에선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알코아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내일은 상승,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한 이후에 계속적인 약세장을 높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에서 약세 이후에 다시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알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또한 이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장중 저가에서 이제 상승,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초반에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IMF가 상향 조정하면서 일단 스타트는 괜찮았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장이 끝나고 나서 또 알코아가 분기 실적을 내놓았죠.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2분기 이제 장 마감 후 바로 알코아의 실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 38% 정도 순손실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왔었던 만큼 알코아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포함했을 땐 주당 66센트의 손실을 나타냈었지만 결국은 지금 보았을 땐 시장에서의 일회성 비용을 차감한 순수 예상 손실을 보았을 땐 주당 2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안정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알코아는 이제 전년 동기 는 66센트의 순이익을 나타냈었지만 결국 경제가 계속적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알코아 또한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알코아 같은 경우에 손실폭을 예상치보다 작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은 3분기 연속 하락했던 것이 적자를 계상했던 것이 시장에 우려감을 나타냈었는데요. 또한 금융주와 그리고 기술주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속에서 장막판 기술주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있습니다. 금융주가 결국은 지금 계속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장중 다우지수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며 8.87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금융주가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결국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의 장 마감했었는데요. 이와 반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인텔 같은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이어져 나갔었지만 일부 대형 구글 같은 업종들이 상승을 하면서 기술주인 나스닥은 상승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나가고 경기 회복 기조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이어져 나갔었는데요. 결국은 IMF에서 1.9에서 2.5%로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했던 것이 시장의 안도감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차의 경기 부양책이 대한 논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2차 부양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찬반의 의견이 지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2차 경기 부양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 2차 부양책은 아직까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2차 부양책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차 경기 부양책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영향을 꾸준히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를 좀 더 지켜본 이후에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2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1차 경기 부양책이 시장에서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못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소비자 신용 또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띠면서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는 99년도 이후에 지금 최장기간 동안 지금 침체 국면을 띠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소비자 신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용 부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내수 관련 업종들에 대한 소매 지출액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 지금 호재로서는 10년 만기 국채 입찰에 대한 낙찰 금리가 연 3.365%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안도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국채 입찰이 결국은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 큰 요인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약해진 투자 심리에 둘러싸인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열었습니다. 알루미늄 업체죠. 알코아가 이제 처음으로 그 스타트를 끊었는데 말이죠. 3분기 연속 적자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장이 마감이 된 다음에 이런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에 어제 다우와 S&P 500, 나스닥에 모두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이 알코아 실적을 놓고 예상치보단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어쨌거나 3분기 연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의견도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시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예상치가 계속적인 혼조세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 저랑 사담으로 이야기했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았을 때 2분기 어닝 시즌이 진입하면서 알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알코아의 실적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던 만큼 시장에서의 우려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알코아가 3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고 다른 제조업 또한 적자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경기 회복 기조 국면이 조금은 더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2분기 순이익 S&P 500 지수의 업종들이 34에서 35%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그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만약 대부분의 업종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고 했을 땐 지금 이 부분에서 강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계속적인 하락 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우려감이 선반영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우려감은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가령 예를 들었을 때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2라고 했을 때 지금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수는 5를 상승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은 2밖에 안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수가 플러스 3이라는 만큼 오버슈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시장에선 결국은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지배적인
계속적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결국은 하락 기조에서 언젠가는 상승 반전을 하겠지만 이러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지금 먹구름에 쌓여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알코아가 32에서 38%의 순손실 예상에서 22센트로 지금 순손실 폭이 적게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지만 금융주에 대한 우려감 또한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지금 CT나 AIG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주들은 지금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 지수 일봉 차트 흐름 지금 결국은 다우 지수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금융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금융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의 하락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업종들 또한 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 어닝 시즌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은 금융주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융주들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론 사태에 대한 우려가 그리고 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금융주가 지수 하락을 견인을 하고 있고 금융주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을 땐 지수 또한 8,000포인트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하시면서 금융주에 대한 실적 부분 그리고 알코아 같은 대형 제조업 그리고 원자재 관련 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계속적인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을 낮춰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어닝 시즌을 맞아 모멘텀을 좀 얻어서 레벨업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조금 8,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부정적인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금융업체에 대한 어떤 실적 예상치를 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실적의 예상치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한 지금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2분기 즉 이제 1분기의 금융주의 실적들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자금 상환을 지금 공적 자금을 상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면에서 조금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게 1분기에 금융주 실적들이 좋게 나왔었지만 자산 평가 방법을 바꾸면서 쉽게 말해서 분식 회계와 같이 시장에서 실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더욱 크게 지금 적자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금융주들의 실적이 1분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상승세 속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분기 실적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보다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추세가 지금 이렇게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부각됐을 경우 지금 하락세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좀 전에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카드론 사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카드론으로 인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금융주들에 대한 우려감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뉴욕 증시 어닝 시즌 관련해서 전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많죠. 아시아 그 이머징 마켓과 선진 시장의 디커플링 얘기가 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이제 뉴욕 증시 어닝 시즌 관련해서 전망을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431포인트에 어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보다는 지금 계속적인 강세장 그리고 중국의 계속적인 강세장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 또한 좋은 흐름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또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면서 시장에서 지금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일면을 좀 지켜보셨을 땐 대형주들이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개별 소형주들은 지금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적자가 크게 개선된 그러한 장중 지금 지수에 비해서는 손실폭이 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시장이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으나 지금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대형주들이 만약 추세가 무너진다고 할 땐 우리나라 증시 또한 1400선이 일시로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증시가 안정화를 찾는다고 했을 때는 안정화를 찾는다고 했을 땐 계속적인 견조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겠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력은 어느 정도 지금은 이미 반영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 증시가 상승으로 장 마감을 했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시장의 차익 매물이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1400선, 1420선 내 부근에서 혼조 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증시보다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이어져 나가고 있고 A 증시 또한 계속적인 강세장을 이어져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중국 본토지수가 지금 우리나라의 증시의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미 증시보다는 중국 본토지수의 움직임을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장중 흐름에서는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의 어떤 디커플링, 중국과의 어떤 커플링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어제는 조금 밀리면서 3,080 정도에 마감이 됐죠. 자, 한편 어제 국제유가 6일째 급락했는데 WTI가 이제 배럴당 60달러에 겨우 턱걸이를 하는 정도예요. 예, 지금 이제 뭐 일각에서는 60달러를 어떻게 60달러가 이제 장중 이제 요번 달 저점이 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가 60불을 지지해줄지 안 해줄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가가 만약 60불을 하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유가는 휘발유 재고폭이 증가하면서 4%대의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 배럴당 2.75달러 하락한 60.14달러에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독립기념일날 미국의 실업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인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지 않으면서 휘발유 재고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유가는 60.14달러에 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미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한다면 유가 또한 오늘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어닝 실적과 같이 어울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유가 또한 어닝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는 이러한 휘발유와 같은 유가들 또한 지금 시장에서 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60불 내외를 지지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보다는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결국은 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갔을 때 유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가는 60불대 내외에서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가운데 다우지수가 8,000선을 지지해주고 상승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뒤에 정상회담에서 말이죠. 정상들이 적정 유가는 한 70에서 80달러 정도라고 본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펙은 2009년 석유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서 석유 수요 약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겨우 60달러 정도에 걸쳐져 있는데 주위 정상들이 말한 70에서 80달러 이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까요? 그 적정치만큼?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예상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하다 안 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선 체감하기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80불이 가는 게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의 가장 첫 번째로 선결되는 건 수급 요건입니다. 시장에서의 수급 요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가는 80불을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작년 유가가 180불을 150불을 돌파할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유가가 130불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장이 꺾이면서 유가 또한 30불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번에 80불까지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치를 너무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건 좀 무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수급 요건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실적에 따른 시장에서의 요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치를 80불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유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겠다. 혹은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부터 꾸준히 올라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겠지만 유가를 본다는 건 결국은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좀 더 촉각을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거기 때문에 유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선 다우지수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계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져 3분기에는 30% 정도의 20% 내외 조정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국내 증시가 지금 강한 흐름을 이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핑크빛 전망으로 지켜보시는 건 조금은 전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해진 투자 심리 속에 뉴욕 증시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맞이를 했습니다. 어닝 시즌의 폼은 늘 그랬듯이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가 열었는데요. 알코아는 주당 26센트 순손실이라는 분기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당초 월가 전망치는요, 주당 38센트 순손실이었는데요. 예상치보다 훨씬 양호한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 1분기에 이어서 올 2분기까지 연속 3분기 적자 행진을 지속함에 따라 이 알코아의 그 결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지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를 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바뀌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5월 이후에 힘겹게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상승폭도 최근 어제를 제외한 3거래일 속에 모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어닝 시즌에서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이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P 500 종목 2분기 이익 전년기 평균 35% 내외로 지금 감소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는요, 2분기 어닝 얘기가 들려올 텐데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